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지금 질문에 이어서 노후 대비를 위한 안전한 투자 방법. 야, 이것도 너무 좀 질문이 많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연령대라는 부분은 본인의 이제 투자 성향과 투자 상황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맞물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연령이 좀 높다 하더라도 나는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자산이야,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아니고 나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향후 몇 년 내에 써야 되고 나의 은퇴 자산이고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잘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목표 수익률에 맞춰서 조금 변동성을 낮추는 그런 투자 기법을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변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막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ETF를 치셔가지고 차트가 막 나오잖아요. 그럼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차트다라고 하면 제일 높은 수치와 제일 낮은 수치를 보시면은 이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요게 이제 1년 정도의 변동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변동폭을 좀 축소하시는 투자를 권유를 드리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는 이제 채권형 투자, 특히 이제 단기성 채권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연금 계좌로 투자하는 게 세금도 그렇고 노후 대비로 정말 좋다고 하는데, 사실 저를 포함 생각보다 그 연금 계좌 안 쓰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까 부장님은 하고 계시죠? 네네. 연금 투자 많이들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왜 많이 안 할까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퇴직연금을 물론 이제 뭐 ETF로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원금 보장형으로 DB형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만큼 이제 직장인 분들은 의무적이지만 선택사항이고,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사실 많이 안 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접근을 모르니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퇴직연금 계좌, 그러니까 연금 계좌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장기 주머니에 속하는 주머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과세 이연. 그러니까 저희가 ETF를 사고 팔면요, 물론 국내 주식형은 이제 비과세지만 해외형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제 연금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연금을 수령하실 때까지 그 소득세 자체가 이제 이연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연금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배당 소득세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성 투자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액공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세금을 내고 좀 돌려받아야 이제 2월에 이제 연말정산할 때 기분이 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 측면, 그리고 이제 과세 이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장기 주머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 개 되시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는 친구들이 좀 위험한 친구들인가, 네. 이게 없더라고요. 주식 처음 했을 때, 이거 이땠는데, 뭐 아버지가 이 종목 이땠는데, 암만 찾아도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주식 이제 계좌 우리 처음 오픈하면 IRP 있고 뭐 있고 일반 계좌 있고 종합 계좌 여러 개 있잖아요. 제가 이제 IRP인가 그 퇴직연금 계좌에서 그 친구들을 봤던 거죠. 근데 다른 계좌에서 하니까 나오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이제 지금은 아는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세금 혜택 때문에, 특히 저희는 미국 주식 위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세금 혜택 때문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연금 계좌 정말 필수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레버리지와 인버스 투자, 생각보다 한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3배짜리 주식, 미국이나 뭐 그 주식 그런 미국이나 또 캐나다인가 어디 그 몬트리올 은행인가 ETN 아무튼 그래서 그 3배짜리 주식 굉장히 많은데, 뭐 어떤 종목들은 한국인들이 여기에 뭐 한 반이다 막 그런 종목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레버리지, 심지어 미국의 3배짜리,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아닙니다. 그렇죠. 전문가분들도 하기 쉽지 않은 영역 맞죠? 네네. 그런데 왜 그렇게들 많이 하시죠? 장점과 단점, 이거 할 얘기 좀 부탁드려요. 저도 정보를 얻고 싶어서. 네. 싱가포르에는요, 심지어 7배짜리 레버리지가 상장이 되어 있을 만큼. 나 5배까지 들어가는데 7배 못 들어갔다. 와. 상장이 되어 있고요. 사실 그만큼 굉장히 고위험 상품입니다. 고위험 상품인데, 이걸 왜 이렇게 하시나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빠른 실현, 그러니까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 때문인 것 같아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치가 10%다라고 하면은, 일반 주식 같은 경우에는 ETF가 5% 올랐을 구간에 이 레버리지는 10%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탈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욕구 차원에서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무조건 나쁩니다.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나 섹터, 시장에 대한 컨빅션,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있다. 이건 무조건 오른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사실 투자하기에 좋은 기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만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 무작정 빠른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굉장히 고난의 시절을 겪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장점은 이제 빠른 차익 실현에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굉장히 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2배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말을 해볼게요. 제가 어떤 상품을 10,000원일 때 샀어요. 레버리지 상품을. 그런데 얘가 정말 운이 나쁘게도 5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25%가 빠지면 50%의 레버리지가 가격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5,000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주가 지수는 25%가 빠졌고 나의 ETF는 5,000원이 됐겠죠. 예. 자, 지금 버텼는데, 자, 25% 올랐던 이 ETF의 가격이,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다시 25% 올랐어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내 ETF가 원금이 회복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 됐습니다. 아니죠. 예. 네네. 왜냐하면, 5,000원에 25% 레버리니까 50% 올랐을 거잖아요. 그럼 5,000원에 50%는 2,500원이거든요. 결국 내 ETF는 7,500원이 되어 있고, 10,000원에서 25% 하락한 7,5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ETF가 갖는 특유의 이제 특성이잖아요, 얘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는 굉장히 비적합한 상품이다. 예,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깔끔하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갔으면 반토막인데, 네. 5,000원에 다시 원금이 회복하려면 말 그대로 2배 이상, 100%가 네. 올라야 한단 맞습니다. 말이죠. 네. 하락폭이 상승폭보다,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더 많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이래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 중요한 건, 레버리지 뭐 할 수는 있는데, 원금이 회복될 때 정말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일부만, 상승 모멘텀이 완전히 있을 때 일부만 하라고 저희 아버지도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